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주식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8년 2월 2일 이땡이네요. 2월 벌써 경마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2월달에 첫째 주간으로 경마가 펼쳐지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1경주입니다. 요머 퀸더키는 안말이긴 하지만 어차피 안말용들 편성에서는 스무선을 하더라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육룡이 아까들이기 때문에 번영을 하면 버텨주고요. 2번 놓고 5번 7번 5번 2번 7번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한번만 영천더기가 지난번 실수 치러지면서 공격기를 받았는데 최종 변화를 보니까 마스터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 천지 템포는 무난한 모습 3번 놓고 1번 7번 천지 템포 3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9번 첫째 주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구정이 바로 코앞에 있죠. 아마 다음 주까지 경마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구정 연휴로 모처럼 만에 경마를 쉽니다. 그래서 3주차죠. 그러니까 3주차에는 부산이든 서울이든 간에 경마장 오셔봤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2주 안에 우리가 구정 떡값을 제대로 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월초경마다 보니까는 부산의 뭐 추천한 마피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인기권의 우열이 좀 드러나 보이긴 한데 또 이러한 경주가 또 기복을 보이는 인기권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방송에 많이 떠들고 있는 조두순이죠. 조두순 9살짜리 여자애를 성폭행해서 깜빵에 갔는데 12년밖에 받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출소가 한 3년 남았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참 들어보면 이 판결을 내렸던 검사가 참 초동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는 게 느껴지죠. 조두순이가 왜 12년을 받은지 아십니까?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과해서 술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감형의 여건이 됐었죠. 근데 검사가 그것도 1심에서 좀 이렇게 안 나왔으면 일반 강간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특수강간 아닙니까? 성폭행이고 그 죄를 조금 더 강하게 물을 수 있었는데 재심 청구 안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사 새끼도 개새끼고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원에서는 이 심신미약 술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면 감형의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항상 그걸 잘 이용해 왔었는데 바뀌었죠, 법이 많이.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허용이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을 내가 죽여놓고 술을 이빨이 먹어. 먹어. 나 정신 없어서 죽였어. 이러면 상 안 받는 거야. 아니,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게 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두순이가 그런 케이스고요.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경마도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아니, 그냥 뭐, 인기 1위야. 뭐, 강력한 우승 후보야. 근데 뭐, 원래 산행 가던 말에 산행 안 가고 뒤에 누워있다가, 꼴찌해! 총기가 그렇게 풀렸어. 이러면 끝이야. 그걸 철석같이 그 마필이 원래대로 주행할 것을 믿고, 또 그 마필이 보여준 능력을 믿고 배팅한 사람들은 정말 낙동과 우려야 되는 거죠. 허공에 돈 부리고, 내가 한강으로 가야 되나. 또 라면 하나를 또 먹으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는. 우리 경마 팬들은 그렇게 많이 당하고 있어요. 모래를 맞아서 안 찌었다. 뭐 전개가 꼬였다. 뭐 모르죠.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말 서슬퍼런 재결위원들이 뚫어지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걸 밥 먹고 사는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땡겼다 안 땡겼다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또 못 잡아내게 땡기는 게 또 기수의 역할이고 왜 땡기는 게 없겠어 사실. 있잖아요 땡기는 게. 정작 그 위에 앉아있는 그 사람만이 그 마필 내용을 알겠죠. 당하는 건 누가 당해? 결국 그 마권을 구매한 경마 팬들만 호구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술에 취해서 나 순간적으로 내가 레이스 판단을 잘못해서
기승법 부적절도 뭐 10일, 6일 정지받죠. 기수면은 박탈을 해버려야죠. 그죠? 기수면 박탈하면 두 번 다시 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이거 봐주자. 뭐 그런 건가? 사람 죽여놓고? 바뀌어야 됩니다. 마사회 시스템이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경마 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제재도 강해져야 될 거고, 뭐 경주마한테 과다채찍으로 하는 것도 강해졌지만, 정작 그 등짝에 있는 기수나 조교사들한테도 책임감을 더 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거 겁나서라도 어디 땡기겠냐고. 그렇잖아. 아직까지도 말끔하지 않은 경마가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설하고, 뭐 또 그런 경마를 또 잡아내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겠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고요. 쌀때 경마 저희로 또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좀 억울할 때가 많아.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에 제가 부산을 곧잘 했어요. 배당도 괜찮았었고, 뭐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 제가 잡아낸 배당들이 나오는데 부산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거의 여러분들이 무통장에 문자를 신청을 안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부산 곧잘 하는데 내 실력을 못 믿나? 내가 부산 경마 방송을 가장 먼저 올릴 거예요, 아마. 아닌가? 나보다 더 빨리 오는 사람도 있나? 전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텍스트 예상이나 뭐 UCC 영상이나 아마 제게 가장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나는 정작 무통장 문자 매출이 없어. 신기해요. 다 내 거는 다 빨아먹고 딴 사람 거 신청하는 건가? 이번 주에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한대건. 네, 잘해볼게요. 자, 오늘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략해 볼게요. 자, 3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고요. 3, 6, 9, 11. 자, 그 중에 11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고, 3경주, 6경주, 9경주, 3, 6, 9, 11. 홀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3, 6, 9 경주는 메인 승부처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에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금요일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천마타의 경주거리.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마필이 8번 블랙실드입니다. 19중의 마필이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이 장기 휴양마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장기 휴양마들이 다 상위군의 마필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발군의 발주력을 보여주면서 경주를 이끌죠. 한 2마신 정도로 이끌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선에서는, 결선 전방에서는 무뎌지는 모습으로, 재건마들은 다 이렇게 쫙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데 얘 혼자 막 채찍을 주고라고 되거든요. 그렇게 뛰어서 1분 2초. 근데 이 당시에 재건마들의 걸음이 상위군의 마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정말 못 뛴 건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덜미가 잡히니까 못 뛰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가 지구력이 부족해서 걸어가는 건지, 조기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마 이번 경주에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뭔가 찝찝해.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주행검사를 받는 신마디였다면, 이 마필이 일치월장한 걸음을 계속 유지했다면, 선행을 가서 인정을 하겠는데, 결국은 재검마들 틈에서 결선 전방에서 무뎌지는 걸음을 보였다는 점이, 재건마들이 원체 잘 뛰니까 이마필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마필은 원래 선행을 가서 누가 잡아내면 그냥 걸어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뛰는 거 봐야죠. 조효구 때의 모습을 보면은 나름대로 탄력적인 걸음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괜히 이렇게 뭔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싸하게 들어요. 선행을 6공과 영천스타하고 8번 블랙실드가 나가게 되는데, 영천스타도 사실 잘 뛴 걸음이 선행이었었죠. 지난번에 선행을 강공에 나서니까 걸음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이 여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조상봉 기수의 입장에서는 블랙시드가 KT 타는 원체 좋으니까 이걸 까고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비벼봐야 되는데, 정말 손쉽게 8번이 선행을 나와버리면 6번도 뭐 장담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죠. 뭐 따라간 전개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대안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번 샤프벨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번 샤프벨은 경주마로서는 좀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나왔기 때문에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회복이 돼서 그게 굳어버리면 더 뛰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1월 19일 경주나 1월 5일 경주를 보면 1월 5일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치는데 이 1월 19일 1300m 경주 거리에서는 걸음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담은 되는데 끝걸음 자체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몇 메타입니까? 1000m죠. 그러니까 얘가 아직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 거리가 1000m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KT 여건도 좋고 어차피 선두권에서 6번 영천 스타와 8번마 블랙실드가 선행 경합석을 펼칠 소지가 있고 또 검증이 되지 않은 8번 블랙실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2번마 샤프벨이 조교대 모습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베스트의 걸음이 아니다 보니까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1000m의 경주거리라고 한다면은 선두권이 경합으로 무너져 준다면 한 발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2번을 한번 놓고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6번, 8번은 어차피 봐야 되는 것 같고 선두권이니까. 애매한 마페이죠. 7번 탱고는 좀 올라오는 걸음이 있고요. 9번 5스톱도 조교 때 부분 보면 날아다니는데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와요. 신기한 마필인데. 다른 건 다 풀빵이고 1번 마이타임 같은 건 왜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애매해요. 2번, 6번, 8번이 인기권이고 과연 충마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6번만 영천스타를 놓고 할까 2번만 샤프벨을 놓고 할까. 저는 8번 블랙실드를 놓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대거는 2번과 6번 중에서 한 방을 때리든가 아니면 충마 선정을 해서 1경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만 2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가 1000m고요. 11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1번 스톤케이퍼. 주행검사 모습 보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선유권 가담은 되는 모습인데 너무 밀어주는 게 조금 깝깝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탄력은 나와주지만 편성은 좀 약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딱 걸렸네요. 편성 약한 편성. 거기다 1번 게이트. 또 상범이가 제가 첫 주 탔을 때 아주 개욕을 했는데 지난주에 타는 걸 보니까 애가 의욕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타려고 하고 원래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좀 한두 달은 빨리빨리 타나 정신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딱 6개월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지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갔다 와서 한 2달, 3달 정도는 이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데 뭐 바짝까지는 아니지만 병장 되면 뭐 똑같지만 근데 막상 한 6개월 지나면 뭐 일반이랑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있는 기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번 스톤케이퍼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게이트 안쪽 조건 또 편성은 원체 약합니다. 선유권을 가다하는 마필도 없고 이거 선행 강공에 나올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번 마필 관심 가져보시고 이번 그랜드 하노도 좋았었죠. 원래 타긴 하지만은 이게 끝걸음 자체가 안 나오는 걸음은 아니에요. 근데 늪발동에 가깝기 때문에 한두 번은 더 뛰어봐야 되겠지만 혼전 와중에 한 발을 쓴다면 이런 마필들이 선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W 표시해 놓으시고 3마 골든에이지는 참 계륵 같은 마필. 뭘 해도 안 되네, 애가. 선행을 가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편성이 약해졌다는 이점 하나 빼고는 뭐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근데 뭐 편성이 약해서 지면은 또 경주마들은 뛰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고요. 조금 기다려봤던 6번 황금벌마는 조교 때에는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는데 자꾸 걸으면 안 뛰어요. 그런 것도 좀 단점인 것 같고요. 8번 평창호랑이. 이 마필이 지난번에 굉장한 배당을 냈던 마필이죠. 배당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만 경주력을 보면 안쪽으로 좀 기대는 악벽이 상당히 심했던 마필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지거름으로 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뭔가 어부지리를 가장한 혼전 중에 어쩌다 한번 올라온 이런 게 아니라 지거름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주 중에 자꾸 근육통이 있습니다. 근데 근육통이 있다 보니까 출전 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이번 경주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가 원체 약하니까 뭐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부산 이경주는요. 뭐 8번만 평창호랑이를 놓고 하셔도 좋고 뭐 1번을 놓고 하셔도 좋은데 저는 1번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싶어요. 1번 스톤케이퍼를 놓고 2번, 3번, 8번 뭐 3마리만 필 정도만 안고 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번 평창호랑이가 이게 경주 중에 발생하는 근육통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 때는 괜찮지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실력으로 보면 한 방이지 뭐. 1번, 8번. 자,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1마리 앞에 출전한 경주.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상은 좀 더 나은 마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번마 신개벽과 데뷔전을 치르는 3화 위플래시 마린입니다. 3화 위플래시 마린은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뭐 채찍되니까 반응도 좋고 탄력적인 거로 꽤 뜨겠던데 이거는. 이 구조 양기선 마방이 모처럼 만에 말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사실 데뷔전 승부가 워낙에 약해요. 양기선 마방은. 당일날 체중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12월 2일날 주행검사를 보고 두 달 가까이가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체중 변화라든가 그 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행검사 모습은 정말 좋았지만 과연 이마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는 체중 변화까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신개벽도 못 뛴 걸음은 아니죠. 지난번 경주 때 선두권에서 선행을 했던 미스탱커가 좀 빠르게 이끄니까 그걸 못 잡는 걸음이었었지만 뭔가 이렇게 한 번 딱 이렇게 쉬었다가 뛰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말이. 근데 이마필은 워낙에 주행검사도 잘 받았었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라는 이 주폭 자체가 상당히 좀 매끄럽고 부드러운 맛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리고 하니까 그런 건데 한번 실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충막감은 10번 마스 신새벽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6번 마스 수처작주입니다. 발음도 더럽게 어려워. 수처작주. 이게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의외로 가담도 되고 잠깐 좀 밀리는 경향은 있지만은 걸음이 없었던 마필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무기력하죠. 걸음 자체가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마필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만들어진다? 이러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선두권 나설 마필도 아니고 따라가다가 한 발을 써야 된다면 이런 마필들의 변수 요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마 승리대장은 주행검사 처음 볼 때에 합격을 하면서 늦발이 됐었죠. 그래서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 늦발이 됐구나 했는데 연습 주행을 해보니까 늦발을 안 하는데 보완이 돼서 이게 자꾸 안쪽으로 척 기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승자가 자꾸 틀어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면서 주행하는데 아무래도 1000m 용주니까는 뭐 그렇게 기댄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버릇이 좀 안 좋은 마필들은 솔직히 기복을 보일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승리 대장도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주행검사 처음 봤을 때보다는 제대로 조교를 하니까 나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배당이 괜찮다고 한다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부상경마 3경주는요, 10번을 놓고 3번, 4번, 6번. 세 마리 앞필 정도에서 마무리 질 생각인데, 뭐 10번, 4번이 워낙에 대끼리고 저배당이니까 이 마필이 과연 어떻게 뛸지, 4번마 위플래시 마린이, 양균선 마방이 데뷔전 승부가 조금 떨어지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한번 결정하고, 현장 예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주세요. 자, 부상경마 4경주입니다. 10마리 PD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인기권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명함을 디밀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한 4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2번이 나온다면 1마리 정도 더 끼면 되고 4번, 7번, 8번, 9번 이 4마리의 인기권 안에서 마무리가 될 소리가 있습니다. 3번 빅레드 에이지는 초반이 좀 느리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이너스 1kg의 감량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크게 믿음감은 안 가고요. 결국은 이제 충마 선정 싸움인 것 같아요. 4번, 7번, 8번, 9번 중에서 충마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8번 최강 썬더를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뭐 4마리 압축인데 한 마리 뭐 8번 최강 썬더 놓고 하려면 4번, 7번, 9번 중에서 놓고 하겠지. 뭐 빤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필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뛰었을 때는 정말 바닥권의 성적을 내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데만 레이스를 풀면은 그 이상의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수도 그걸 파악하는데 빨라야 될 것이고요. 마방에서도 그 마필의 색깔을 구분하는데 빨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경기에 노리는 마필은 그러한 적응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기본적인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선전을 반드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마방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대건 충마 선정만 잘하면은 충분히 적중할 수 있다. 자, 한대건과 함께 해 주십시오. 자, 한대건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마방 공개하고 제대로 쭉 잡고 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300m 10마리 앞필들. 일단은 뭐 1번, 2번, 3번은 다 그렇고요. 3 아이슬레그. 워낙에 편성의 악세특. 지난번에 국산 6등급 경주에서 그레이트 10을 제외하고는 능력마가 없는 경주였었죠. 그래서 이마필이 선전할 여지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끝걸음이 좀 좋았었지, 이 정도로 순발력이 좋았다는 느낌은 사실 안 받았었는데, 상당히 느린 마필 팀 속에서 선두권에 가담이 됐었고요. 2선 전개를 한 다음에 직선권에서 넘어서니까 너무 여유있게 뛰는 거예요. 근데 얘가 깜짝 놀래죠. 바로 이 전광판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직까지는 환경에 적응한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마들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채찍에도 놀라기도 하고, 그림자에 놀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그림자 보고도 놀래는데, 워낙 겁이 많아갖고. 그것이 좀 단점이긴 했지만은, 시종인간 여유 있는 모습.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을 놓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차라리 충막감을 10번 부경볼트를 놓고 하겠습니다. 이 마필 역시나 승급전이긴 한데,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모습이, 이게 밀어서 중속으로 이제 선두권을 낚아채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3 아이슬레그 같은 마필이 상당히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외곽에서 밀고 나온다면 거의 선행을 낚아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락가락해요. 뛰었다 안 뛰었다. 이름 따라 진짜 개판인 거죠. 얘가 개오지코지. 선유권에 가담을 하면 또 끈거름이 없고, 그래 이번엔 안 되겠지 하면 또 올라오고, 이게 참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마필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항상 그렇고. 8번 메이지 센터도 지난번에 행운으로 온 거지 능력으로 왔다고 보기 힘들고요. 편성이 잘 따라줬고, 쥐어짜니까 그만큼 뛴 거지. 어차피 승금착순 걸려있는데 무리하겠습니까? 얘가 병신도 아니고. 다음에 가서 우승하지.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고요. 9번 블랙파이는 사실 이마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끈끈한 걸음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잘 못 붙어요, 말이.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단점이긴 한데, 어차피 10번이 선행을 주도하고 4번이 따라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막판 한 발에서 승부가 갈릴 소리가 있기 때문에, 9번까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기복을 보이는 7번마 개오지 코디나 8번 메이지 센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배당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0번 부경볼트를 놓고 4번과 9번 두 마리 중에서 한 방을 때려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마필이 제 능력만 발휘해 준다면 이 모든 거를 까부시고 배당의 주역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차라리 7번과 8번보다는 그 배당에 나오는 그 마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에서 이번 5경주 그 배당 나오는 관심 마필 공개해 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 5경주 현장 예상에서 배당권 마필 한 마리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1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나름대로는 재밌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당일날 현장에 가면은 투투 에이스가 당연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급전이긴 하지만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런 건데, 경주는 1000m예요. 선행 아니면 안 될 거 없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번은 이 시대 영광의 개발적인 순발력이 더 빠르고 게이트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투투 에이스가 과연 그걸 누르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고도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투투 에이스를 이번 경주 놓고 승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가 한대건한테는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붙어보는 경주고요. 인기가는 마필들은 나쁘지 않아요. 3번만 노던비카라든가 6번만 백년손님, 10번만 막강볼트, 7번만 썬더엘리시, 샤인스타, 이런 마필들이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 경주를 노리고 나왔다라는 느낌까지 많이 들어요. 그중에 6번만 백년손님은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발주가 안 좋죠. 출발 분량을 밥 먹듯이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발주가 안 좋았지만 않았다면 이 마필은 제 걸음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안이면 뭐래서 이거를 놓고 한다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인기권의 6번 백년손님과 투투 에이스, 이 두 마필을 다 충분히 놓고 하지 않는다면 이 경주는 확실히 배팅에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대건 부산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6경주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6경주 제대로 한번 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부상만 7경주입니다. 9만의 FA 출전했고요. 아마 점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2배가 나올 수도 있겠다. 4번 때문에. 일단은 1번 부경대박. 데뷔한 이후에 3전 동안에 2번의 우승과 1번의 입상. 복승률 100%를 기록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경주거리가 1000m.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 지난번에 제가 이마필이 외곽 게이트 8번으로 밀리는 바람에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택도 없죠. 혜선이가 용서 없죠. 선행을 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에버그린, 휴양마가 그걸 잡아내면서 저희는 쌍승식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1번 부경대박이 지난번에 8번 게이트의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1번 게이트의 조건인데, 3번 뷰티풀 액트나 뭐 에버그린 트리나 다 빠르긴 하지만 외곽에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한다면 1번 게이트라면 이번에 쌍으로 와야죠. 에버그린 트리가 지금 부담 중량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1번 부경대박은 이번 경주에 쌍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경주 조건으로 본다면. 쌍승식으로 1번 놓고 때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만 에버그린 트리는 좋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휴양을 갔다 오긴 했지만은 역시나 칼칼한 모습을 보여줬고, 3번 뷰티풀 액트도 뭐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뭐 경량이 알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만약 3.5kg 감량이 있으니까. 하지만 뭔가 믿음감은 좀 떨어지고요. 5번 전사여우라든가 6번 대오여장군은 뭐 행운이 따라야 되는 어부지리격의 마필들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1번, 2번 놓고 4번, 5번, 6번 3번 막권을 공략을 하시든가 1번, 2번 단통 막권을 때리시든가 쌍승식으로 1번, 2번을 때리시든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주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한대건은 이번 경주에 마음을 굳힌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배당 없으면 이거라도 먹자. 이런 생각으로 판단해놓은 마필이 있으니까 현장 예상에서 깔끔하게 마번 정리해 드릴 것이고, 무리한 경주는 아닙니다. 무리를 해야 될 경주도 아니고 이미 우열이 드러나 있는 경주에서 요거 부러지면 대박인데 이런 생각으로 꽁돈 날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푼돈쟁이나 하는 짓이고요. 저희들은 배당이 없으면 또 배당이 없는 대로 자본을 확보를 하고 불려놔야죠. 한대건 그런 경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7경주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만 8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3번 디바인드 윈드가 지금 57kg 부담 중량을 이어받았는데, 상대가 없죠. 뭐 얘 나온다고 다들 피한 건지, 뭐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뭐 선행도 할 수 있고, 선입도 할 수 있고, 말만 길게 하면 뭐 입만 아프지 뭐. 지난번에 브리더스컵에 나가서도 솔직히 이렇게 무격할 줄 몰랐는데, 이게 앞에 가면 조금 더 뛰는 것 같아요, 말이. 그래서 한번 디바인드 윈드가 부담량이 무거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선행밖에 없죠. 앞에 가서 버티는 거기 때문에 3번을 놓고 하는 게 맞고요. 1번 부산 볼트는 지난번에 얼레벌레 탔어요. 사실 능력만은 아니고 제가 뭐 지난번에 빼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엔 용서 없겠는데 1번 게이트를 해서 안쪽이라면 파고들 수 있고, 4번 슈저스 TV는 거리를 늘렸긴 했지만 선두권에 가담하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못 올라오는 마필들 투성이라고 한다면 전기가 유리한 만큼 감량도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겠고, 7번 거위의 꿈이 이제 대안으로 팔리는데 워낙에 늦추입이에요. 그냥 외곽에서 좀 쳐 날라와야 되는데 그게 항상 기다리다 보면 숨 넘어가. 좀 깝깝하죠. 2번은 위닝 길리는 그렇고, 뭐 퍼스선이 조금 냄새가 나는데 요건 현장에서 한번 참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상경마 8경주는요. 3번 디바인드 윈드가 서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한 방을 주력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1번, 4번, 7번 중에서 파트너를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디바인드 윈드를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현장에서 에이씨 3번 한번 꺾고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 노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디바인드 윈드는 꼭 이럴 때면은 이제 말이 못 뛰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현장 예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이번 8경주는 반드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자꾸 서울경마네. 이놈의 입은 진짜 안 바뀌어. 자, 부산경마 9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1경주입니다. 요머 퀸더키는 안 말이긴 하지만 어차피 안 말용도 편성에서는 스무선을 하더라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육룡이 아까들이기 때문에 선영을 하면 버텨주고요. 2번 놓고 5번, 7번. 5번, 2번, 7번.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한번만 영천더기가 지난번 슈트 치러지면서 공격기를 받았는데 최종 변화를 보니까 마스터밖에 안 빠졌어요. 최종 천지 템포는 무난한 모습. 3번 놓고 1번, 7번. 천지 템포 3번, 7번 두 마리 없었고 9번. 일단은 뭐 동반 출전하는 마필이 19조의 마필들이에요. 제 메인 승부인데 1, 3월 러닝 삭서 8만 백문백다. 다들 이제 휴양을 갔다 오고 이제 출전하는 거고, 과연 휴양을 갔다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필들이 과연 선전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판에 뭐 인기 마필인데 아마 초급 배당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제가 정작 노리고 있는 마필은 다른 마필이 돼서 그 마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마번을 정리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을 안 졌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워낙에 뭐 휴양 갔다 오고 질병도 있었고 내용도 있는 마필들이 있으니까 과연 이러한 모든 것들이 3박자가 맞는 마필이 있느냐, 요것을 가지고 한대관의 노림수가 있는 마필, 그 마필을 한번 결부를 시켜볼 테니까 이번 구경주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구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가 20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이제 시험대에 올랐죠. 2000m에 대한 경주력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마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800m까지는 다 꾸준히 뛰어봤지만 2000m를 뛰어봤던 마필들이 조금 뭐 기복형에 가깝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 월드 넘버원은 투박하죠. 힘으로 뛰다 보니까 마필이 조금 둔한 맛도 없잖아 있지만 이 마필이 2000m를 소화하려면 좀 서둘러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 있죠. 또 57kg의 중량까지도 소화를 했던 마필이라서 53.5kg면 2000m는 충분합니다.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 1번 월드 넘버원 힘으로만 뛴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야 될 것 같고. 3번 인더백이 선행이에요. 이게 선행을 가긴 하지만 지구력이 원체 부족한 마필이라서 전 덜면 잡힌다고 보고요. 이 5번 무한열정은 사실 휴양을 갔다 오기 전에 여러 대상 경주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센 말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 좋은 모습으로 1800m 우승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무한열정은 이 공백기 전에 휴양을 하기 전에 이 무한열정은 1400m 이상에서는 제거름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1800m에서도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죠. 그다음 경주는 선행이었었고 근데 똑같이 이제 선행을 주도해서 2000m를 버텨낼 수 있느냐, 이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상태는 좋은데 뭔가 이제 돈 주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6번 흐뭇도 마찬가지죠. 뭐 꾸준하게 뛰긴 하지만 지난번에 경주가 잘 풀렸었고 상태도 굉장히 약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왜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대기를 팔는지 이해가 안 돼요. 7번 포나인즈도 1800m를 허덕거리면서 결국은 승급을 했는데 마이너스 4kg의 감량. 차라리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뚝심을 맞을 수도 있죠. 차분하게 힘 한 배만 한다면. 지난번에 무리에 선행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지만 어차피 2000m는 다 여력 싸움이 없어요. 다들 여력이 없는 와중에서 결국은 누가 호흡이 좀 더 길고 한 발을 더 쓸 수 있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면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8번 핑크블레이드. 이거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이 핑크블레이드가 마방 이적하고 난 이후에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조만간에 사고 한번 칩니다. 8번 핑크블레이드 체크 한번 해놓으시고 10번 산타글로리아가 모처럼 만에 장거리 주전했는데 장거리에서는 제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서 이거 보려면 차라리 한번 퓨리어스 파크를 보겠다. 퓨리어스 파크가 지난번에 휴양 갔다 와서 뛴 걸음인데 그죠? 바닥에 누워있었으니까 어려운 경주입니다. 부산경마 10경주는 어려운 경주고요. 1번 월드 넘버원을 충막감으로 놓고 저는 7번만 포나인즈, 5번만 무한열정, 4번 퓨리어스 파크 이런 마필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줘보겠습니다. 딱 부러지는 마필은 없네. 1번 빼고는 2000m를 삽질할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삽질하면 땅 파는 거야. 아주 그냥 땅 꺼지도록 파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엿되는 거고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자, 부산경마 11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1경주입니다. 요마 퀸더키는 안 말이긴 하지만 어차피 안 말용도 편성에서는 스무스를 하더라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육룡이 악화되기 때문에 번영을 하면 버틸 수 있고요. 2번 놓고 5번, 7번. 5번, 2번, 7번.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한번만 영천더기가 지난번 휴전 치러지면서 200개를 받았는데 최종 변화를 보니까 마스터밖에 안 빠졌어요. 최종 천지 템포는 무난한 모습 3번 놓고 1번, 7번. 천지 템포 3번, 7번 두 마리 없었고 9번. 한대건이 추천한 마필이 종합지 인기 순위 12마리 뛰는데 10위 안에 못 들 것 같아요. 에이스 경마만 놓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에이스 경마 예상가들이 제가 잡은 마필, 제가 이번 경기에 놓고 때리는 마필을 많이 안 잡았어요. 제가 잘 압니다. 부산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산을 여러 가지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부산 경마 복귀만요. 정말 정성을 많이 듭니다. 서울보다도 부산 경마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한 두세 배는 더 많습니다. 워낙에 이 부산 경마가 기복이 심하고 초 안 갔던 마필이 맨날 꼴찌하다가 오늘 가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 하나만이라도 꼭 찾아내려고 부산 경마는 집중하는 편입니다. 자, 이번 경주 11경주 한대건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자, 승부해 보겠고요. 승부도 그냥 승부 아닙니다.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마지막 경주 승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11경주 놀라운 배당으로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과 함께 고배당의 배를 함께 타주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11경주 반드시 많은 관심과 응원, 음성정보,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경마는 마무리 짓겠고요. 승부처 다시 한번 공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3, 6, 9, 11, 4개의 승부처고요. 그 중에 11경주가 한달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는 4경주 승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긴 한데 내일 서울경마 취재 들어가서 좋은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제가 알기로 기수협회의 취재 기자가 저하고 딱 1명, 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을 꼭 보셔야지만 좋은 내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방송 안 보고 내 음성이랑 문자 들어주면 더 좋고. 자,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